XSFM입니다. I, D, W, K.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은 것은 IMF 당시 이후 처음입니다. 대통령 출신 지역의 지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 정도였습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 이후 경제, 제도, 재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정치인의 부패 스캔들을 주된 이슈로 하는 일련의 집회들은 처음 발생된 것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 11월에 이상평론에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다 199번째 주말 순서입니다. XSFM의 UMC의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집회에 나간다면 어떤 구호가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윤세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그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네. 사자 구호, 4444, 네. 44조의 구호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시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동감, 이해 같은 것들이 해체된 지 좀 된 실질적인 문맹률이 조금 올라간 대한민국에서는 네. 표어조차도 44를 따르고 있지 않죠. 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포스터나 표어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미술 시간에. 그럼 그 표어를 꼭 몰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문장형을 써놓은 애들이 꼭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무 흉도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내재율에 중시하고 있죠. 네. 근데 그러다가 또 새로운 형식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나쁘다고는 못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참여했으니까요. 네. 네. 내일 좋은 집회 되시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또한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들어오기 전에 손인상 선생님 좀 걱정하셨어요? 이야기가 좀 한물간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냐? 왜? 한물간 이야기인가요? 아까 우리가 녹음을 했는데 네. 내일 대통령이 하야하면 어떡해요? 하야해야 된다고 막 방송을 내보내고 진짜입니다. 저희들은 핑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한국 시리즈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 두산이 우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월드 시리즈 스코어는 3대3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잠시 후에 이상평론에서 뵙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지속 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나 이 방송 안 들어가도 되지?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You don't have to be fluent in English, but if you need to, I think we can help. 필요한 사람들에겐 꼭 필요할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Perfect 25 English Podcast. 2016년 11월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Only on XSFM.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재단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멀리 가지 못했네요. 우리 매체만큼 아름다운 재단을 기억에 남게 소개할 수 있는 매체는 없다. 네. 전임 대표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도. 그렇죠. 네. 빨리 깨닫고 돌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밀당에서 이겼습니다. 네.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같은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60일의 건강보험. 네. 내년 1월까지 캠페인이 유지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캠페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월까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나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월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고가안을 채워야 됩니다. 돈 필요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재단의 워딩이 아니고요. 네. 제가 또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입금해 아름다운 주세요. 재단에서 돈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재단은 아주 예의에 갖춘
물론 아름다운 재단도 노골적으로 돈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기업한테 가서 그러고요. 그렇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번역해서 알려드립니다. 돈. 하지만 이미 우리 XSFM의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 기부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시면서 메모를 적을 수가 있는데 네. 그 메모 몇 가지를 한번 알려드릴까 하고요. 그렇군요. 네. XSFM 듣고 신청. 기부하고 싶어도 신뢰성 가는 기구가 없어서 하기 어려운데 정당한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네.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라고 조땡땡님이 적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집안이 가난했어서 의료보험이 아직도 밀려있고 지금도 체납금을 분납하고 있지만 취업한 지 3년도 지났고 여력이 생겨 적은 돈이지만 돕고 싶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체납된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절망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 체납금을 다 갚으면 후원금을 더 높이겠습니다. 그 RC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런 후원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유땡땡님이 적으셨는데요. 네. UMC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근데 내 얘기는 맞다. 의료보험도 밀렸고 취업한 지 3년이 지나. UMC 같은데 이거? 그리고 체납할 때의 절망도 아직 기억하고 계시고. 그럼요. 어제처럼 생생해요. 좀 의심이 가는 분이네요. 네. 네. 하여튼 이 캠페인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재단도 감사드리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알실 본방이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실제로 장애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겪고 있어서 네, 3년 동안 쉼없이 달리셔가지고 한 일주일만 요양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만들어낸 에센셜 그 알실 개그릴이 나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꼭 알려드려야 할 것은 200회 그 알실 바이오파 씨의 부디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면 뭐 이런 사연들입니다. 나는 되게 착한 남자다. 근데 요즘 내 주변 사람들이 남혐을 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네. 혹은 이런 사연도 좋습니다. 내 주변 남자들이 자기가 착하다고 하면서 왜 남혐을 하냐며 여혐한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네. 혹은 나는 목사다. 예. 그냥 그거요. 나는 목사. 근데 내가 목사야. 나는 목사인데. 직업의 회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 일을 해주시는 목회 관련된 업무를 돌봐주시는 분들의 월급이 밀렸다. 네. 그렇다고 신도수를 억지로 늘릴 수도 없다.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다양한 고민들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출연을 해주실 것으로 확답을 주신 환윤 스님과 네. 증문 즉퇴세 환윤 스님. 예, 이분도 나오실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 평론. 손이상 선생. 네, 안녕하세요. 네. 환타 손이상입니다. 뭐예요, 그거? 설명? 환타는 환자 타임이란 뜻이고요. 손이상 선생이 지금 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그 알실 출연자 중에 지팡이를 짚고 녹음에 임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손이상 선생이 지금 몸을 거의 가눌 수가 없습니다. 디스크가 최근에 네. 최순실 씨 마냥 네. 탈출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척추가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BBC인가 뭐 어디서 나온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네. 그 우주인이 네. 그 무중력 상태로 가면은 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진대요. 맞습니다. 중력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구에 내려와서 되게 고생을 한대요. 네. 그걸 보고 나서 드래곤볼을 딱 봤는데 거기서 손오공이랑 네. 등등이 중력실에 들어가서 몸을 만들잖아요. 네.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력이 있으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모든 지구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기준에 맞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늘릴 방법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중력을 늘려야 된다. 예, 중량조끼라고 하는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20kg짜리 중량조끼를 한 몇 달 동안 지금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씩 이렇게 차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렇게 한 지난주에 한꺼번에 팍 오네요. 그 조끼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마도? 한 20kg면 우스운 무게가 아니죠. 쓸데없는 얘기인데, 네. 예전에 땡땡 스퀘어. 네. 집중력을 늘려주죠. 네네. 그거 광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눠줘요? 보고 있으면은, 학교에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가끔 나눠주고 도망가요? 네, 맞습니다. 애들이 글자 써있는 인쇄물 보면 뭘 하죠, 심심하면? 고치죠. 네. 수기가 써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의. 집중력이 부족한 나는 책상에 앉아있지 못했다. 네. 이렇게 써있어요. 누가 고쳐놓은 거예요. 중력이 부족한 앉지 못했다. 그리고 맞는 말이네요. 탱탱 스퀘어 개새끼. 바꿔놔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중력은 소중하구나.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최순실처럼 탈출할 것이다. 네네. 여러분은 저를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지난번 그것은 알기 싫다 181회 B에서 그 이상 문체평론이었죠. 네. 거기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한국의 어느 어록 작품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소개해드렸던 작품의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검찰이 제발 알아내줬으면 좋겠다. 네, 제발 좀 알아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다 기명에 작가가 있는 작품인 줄 알았는데 네. 그 작품은 작가가 없었다. 네네. 구전설화인지도 모르겠다. 이 저작권료가지고 나중에 싸울 수도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요즘에 박 대통령, 아니 부통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네. 적당한 직급이 없어요. 네. 부통령도 막 3번, 4번, 드래프트 막 7번 이렇게.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생각을 하면 저는 가끔 마음이 아파요. 네. 지난주가 할로윈데이였는데 네. 틀림없이 쓸쓸하게 혼자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맞네요. 예, 절친한 사람이 잡혀갔으니까. 이제 전화해도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막 방구석에서 혼자 연필 세우기 놀이를 하신다든지 뭐 하면서 잘하는 것. 네. 혼자 계셨을 텐데. 네. 뭐 누가 사탕이라도 좀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와, 만약에 이제 초콜릿이나 사탕 먹을 거 선물 뭐 이런 거라도 누가 주면 네. 그거 되게 슬프겠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달아서 슬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또 이게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제 다음 주가 땡빼로데이잖아요. 네. 그 땡빼로데이 날에도 그분이 혼자 멍하니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은 네.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농민의 날인데 그때 농민의 날 행사라도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지금 뭐 거리에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우리 한국 시민들이 말이죠. 외롭고 슬퍼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세요. 어떻게든 돕고 싶어하고 베풀고 싶어하고 그런 게 한국인의 마음씨인데. 네. 그래서 각하가 슬퍼하실까봐 아마 민중가요도 좀 불러드리고. 네. 땡빼로 같은 거를 드릴진 모르겠지만 각하를 위로하는 집회. 네. 네. 이제 판때기에다가 박근혜 퇴근이라든지 뭐 책임지고 하야. 네. 하얀 마음. 박해진 퇴근. 네. 네. 이런 식으로 러브레터 비슷하게 딱 써가지고. 네. 우리가 윤세민하고 저는 어제 시간에 배웠어요. 네. 그게 이제 광동어. 네. 네. 하야. 네. 무슨 뜻이더라? 네. 네. 아파요인가?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나와라, 이렇게. 네. 이런 게 다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산타클로스 같은 마음인데.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입니까? 각하께서 워낙에 사람을 잘 못 믿고. 네, 맞아요. 예, 대인관계가. 사교술이 많이 좀 서투르시고 그러셔서 말이죠. 종편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죠. 네. 게다가 작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박 대통령께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려고 네. 어린이집에 가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저는 발명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는 말이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네.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심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네.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스폰지밥에서 보면은 깐깐징어.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징징이라고 부르는
주의입니다. 아, 그게 이제 징징이. 네. 징징이는 이제 그 스폰지밥이 그 재능방송으로 가고 나서. 네, 맞습니다. 창씨 개명을 당했어요. 깐깐징어는 EBS 편이었고요. 네, 저는 EBS. 징징이가 좀 더 맞지 않을까. 네, 창씨 개명 당했다고 봐요, 저는. 본명은 스퀴드워드 텐타클이에요. 네. 어쨌든 이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린이한테 나쁜 말을 하셔가지고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징징이처럼. 예. 그러니까 그 어린이한테 네.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이게 할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가장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잖아요. 네. 너의 발명은 아무 쓸모가 없을 거다. 너도 한번 해봐라. 애기한테 you suck. 해먹는 놈은 따로 있다. 예, 그렇게 막 말을 막 내뱉고 나서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이런 타입이니까. 뒤돌아서면 후회해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런 심성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네. 사람 만나는 거 참 어려워하시고 껄끄러워하시고. 네. 그러면 뭐 땡빼로데이 같은 날에도 혼자 보내시겠죠? 네. 그러면 막 이렇게 창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막 선물도 주고 받고 손잡고 영화관에도 가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래 주위에도 이런 친구 있잖아요. 네.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말을 그렇게 하는 친구. 네. 이런 친구 주위에는 꼭 한 명씩 네. 그 친구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걔가 나쁜 애는 아니야 이러면서 챙기고 예. 친구들 모일 때 불러주고. 네. 맞아요. 징징이도 친구 하나쯤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집게사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챙겨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어차피 쓸쓸하게 보내실 테니까 말이죠. 네. 그렇게 외롭게 계시더라도 밥은 굶지 말라는 의미에서 뭐예요 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를 또 준비했습니다. 요리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민초 손희상 선생으로 돌아오는 거네요. 네. 민초 손희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땡빼로데이를 혼자 보내실 것 같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추천 요리. 오늘의 레시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콩밥입니다. 네. 영양분이 많죠. 예, 몸에 좋아요. 미리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디 가서 먹는 콩밥은 보통 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양이 적다고 해서 붙어 나온 말이고, 손희상 선생이 이 밥을 들고 나온 건 정말, 뉴트리셔널한 문제다. 맞습니다. 네. 콩밥은 말이죠. 정말 안 해? 네. 네. 콩밥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콩을 잘 씻어서 불려둬야겠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콩을 따로 불려두고 한 반나절쯤 두었다가 쌀이랑 같이 이렇게 안치는 게 그게 정석인데 맞습니다. 그분께서 쌀하고 콩하고를 구분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 그럴 치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리고 또 비슷한 불리는 시간이 비슷한 품종의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때려 넣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대통령이 지난번에 어디 지방 순찰을 가셨다가 시장에 가갖고 이 고추를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고추하고 뭘? 이건 이 고추를 빻은 이 가루는 아주 귀한 가루네요. 무슨 그건 빻은 소리는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돼?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고추랑 오크라를 구분을 못 하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쉬운 요리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콩을 먼저 이제 불려두기보다는 그냥 일단 쌀하고 콩하고 같이 불리고 같이 씻어서 놔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이 실제로 사리 분별을 못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쌀하고 콩하고 비율은 보통 10대 1에서 한 5대 1 정도. 맞습니다. 쌀이 더 많은 게 쌀을 더 많이 넣는 게 정석이죠. 콩이 더 많으면 좀 어렵습니다. 네. 콩이 많으면 박콩이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이제 콩밥을 가장 쉽게 만들려고 이제 레시피를 좀 개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 1대 1 정도 비율로. 그렇게 넣으세요. 진짜 맛없겠다. 네. 아니면 한 콩을 한 3배, 4배쯤 더 넣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밥콩입니다만. 네. 괜찮습니다. 네. 콩은 건강에 좋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베이크드 빈 통조림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서에서도 이릅니다. 콩을 많이 먹어라.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콩을 더 많이 넣으라는 데는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 쌀하고 콩을 같이 이제 그 씻어야 되는데 네. 가끔 보면은 그 판단력이 좀 많이 떨어지시고 그런 분들이 그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쌀 씻은 물을 버리면서 네. 쌀도 같이 하수구에다가 이렇게 흘려버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안타깝네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콩밥 레시피를 좀 더 쉽게 만들다 보니까 뜰채 있잖아요, 뜰채. 뜰채. 예, 네. 그 낚시할 때 쓰는 거. 네. 그 뜰채 중에 좀 촘촘한 뜰채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거기다가 쌀이랑 콩이랑 이렇게 얹어놓고서 그냥 물을 부으세요. 요리용 채를 써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뜰채 말고. 낚시할 때 쓰는 뜰채는 이렇게 촘촘한 게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보통 뜰채가 촘촘하면 뭐 바다 낚시라면 플랑크톤이 걸릴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요리용 뜰채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으면 망할 뻔했네. 네. 어쨌든 이게 뜰채를 살살살살 이렇게 흔들면서 네. 물을 이렇게 싹 부어주세요. 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쌀이랑 콩이랑 잘 씻기겠죠. 그렇습니다. 쌀을 이제 하수구에 넣는 일 없이. 야, 진심 초보 가이드네요, 이것은. 네. 뭐 제가 이렇게 초보 가이드를 한다고 해서 네. 박 대통령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하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쌀과 콩을 씻었으면 네. 그거를 물에다가 넣고 한 반나절 불려야 되는데 네. 물은 또 얼마큼 넣느냐면 한 3배쯤 넣으세요. 쌀하고 콩에 비해서. 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손목이 찰랑찰랑 이런 거는 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네, 어려워요. 이것도 쉬운 레시피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물을 좀 적게 넣어가지고 뻑뻑한 것보다는 네. 차라리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예, 넉넉하게 죽은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잔뜩 부어가지고 진탕을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낫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더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누룽지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다음 문장을 보면 누룽지는 못 먹어요. 들어보시죠. 네. 그거를 가지고 한 반나절쯤 놔뒀다가 그거를 이제 밥 공기에다가 그대로 넣고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요. 네. 한 10분 정도 땡 이렇게 제일 센 걸로. 네. 그렇게 하면 콩밥이 딱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돼요. 뭐. 돼요, 근데? 해본 적은 없지만 되겠죠, 뭐. 나 방금 반말할 뻔했어. 전자레인지로 밥을 지어보신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가 네이버 요리 블로그에서 확인을 했어요. 정말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역시 우리 네이버와 나무 위키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든 콩밥 말이죠. 대통령께서 방구석에 혼자 앉아 계시면서 우주의 기운도 느끼시고 외롭게 지내시더라도 식사는 거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추천 요리였습니다. 네. 이 대통령 특제 콩밥은 말이죠. 한 입 딱 떠서 먹으면 딱 그 눈앞에 막 그 청송의 풍경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와 그 나무들의 숲과 청송은 그런 뜻이죠. 네. 그 바람에 일렁이는 그 커다란 나무들의 그 파도 소리라든지. 뭐야 이 은유법은 내가 진짜. 그리고 뭐 굳게 닫힌 철문과 철창살. 갑자기 철문과 철창살은 왜 나오나요?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왜냐면 모습이. 거기 특산물이에요. 가모소라고. 예, 청송에서 유명하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청송은 그 경북에 있는 동네인데요. 아름답고 운치가 있기로는 아주 우뜸인 고장이죠. 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것도 그 청송에서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곳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청송에서 또 유명한 게 일단 그 교도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과도 좀 유명한데. 네. 청와대 비서분들한테도 사과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콩밥을 드실 때는 콕 집어 콕 김치를 얹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김상조 원리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이 콕 집어 콕 김치가 말이죠. 네. 그 작년에 그 농식품부에서 상을 받은 김치예요. 네. 네. 맛과 품질은 어쨌든 최고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훌륭한 김치입니다. 네. 네. 훌륭한 김치예요. 물론 저는 며칠 묵혀 드시길 권합니다. 네. 혹시 대통령께서는 그 농식품부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약간 꺼리실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농식품부의 장관이 원래 그 이동필이었잖아요. 네. 그 이동필 장관이. 이것도 관련된 얘기가 있군요. 예, 이동필 장관이 올해 6월까지 해 드셨나? 그랬는데. 재임했다. 예. 재임하셨어요. 재임을 해 드셨다. 예, 재임을 하고 계셨죠. 네. 그랬는데 그 공직에 계시면서 네. 그 비리를 저지르질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렇군요. 예. 그뿐이 아니고 그 산하기관들에 자꾸 감사를 보내질 않나.
또 뭐 툭하면은 막 부정부패 척결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네. 그게 원래는 이런 게 당연한 건데요. 네. 이게 이번 정부에서 이런 장관이 있다는 것은. 네, 이런 사람이 장관이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조화롭지 않죠. 네, 조화롭지가 않아요. 밸런스 파괴. 네. 생각을 해보세요. 한 3년 반 동안 장관을 하면서 해먹은 게 없어요. 네. 그게 그것도 이번 정권에서 이건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조선을 사랑한 친일파 이런 거잖아요. 이상한 거지 그러면. 그래서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필 장관이 잘렸는데 애초에 그쪽 라인이 아니었을 뿐더러 말 타고 독일이랑 덴마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라인 있잖아요. 말을 타고 독일이랑 덴마크를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EU라 그렇게 돼요.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김재순가 하는 부동산 투기의 달인이신 분을 데려와가지고 임명을 했어요. 김재수 장관이 올해 9월 5일에 임명이 됐는데 드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9월 24일에 해임됐습니다. 20일. 네.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해임 결의안을 플래시예요? 그렇게 빨라? 때렸는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김재수 장관이 있긴 있는데 네, 맞아요. 아마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은 조만간 곧 잘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간 제가 이제 제가 콕 집어서 콕 집어 콕김치를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왜죠? 이 김치는 이러한 역사의 경랑을 헤쳐온 김치다. 근데 이 김치가 확실히 이번 정권의 이질적인 존재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쓸어준다? 네. 대통령께서 이 김치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콩밥을 한번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네. 아주 맛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건 조금 한식 중수의 사고인데요. 네. 콩밥하고 김치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될 때 저는 매우 꼰대 같은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거요? 좀 더 드셔보시라. 저는 다른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뭐죠? 물을 말아 드시라. 그러면 좋네요. 네. 그러면 좋네요. 근데 이 레시피는 이미 지금 물이 한강이라서. 네. 왜냐면 물을 말면 베이크드 빈도 밥이랑 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레시피 한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제의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콩밥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먹으면 총송의 사과가 떠오른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바이로메트도 그렇지만 삶의 질의 문제. 우리 지금 부통령 혹은 대통령이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동안 이제 거의 쉬지 못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아니 회사다. 네. 사장 놀면 안 돌아간다 여기는. 네. 이 회사는 사장이 제일 많이 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일을 하고 계시죠. 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부동산 회사, 뭐 혹은 뭐 그 공산품 만드는 회사면은 사장이 만들어 놓고 다른 사업을 했대요. 그 돈 가지고. 여기는 사장이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게 기본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둘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삶의 질이 보장이 안 되는 느낌이 가끔 든다. 저는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바닥까지 떨어진 심정인 사람이 종편이 흔히 얘기하듯이 혹은 이제 어버이연합이 이야기하듯이 박근혜 부통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의 삶의 질을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제언을 드렸습니다. 네. 네. 대통령은 나라의 한 사람이니까 네.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소수자인 거예요. 네. 소수자 인권을 챙겨드리는. 하긴 뭐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거대자 이렇게 부르긴 또 애매하잖아요. 네. 네. 어쨌든 앞서서 간단한 요리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게 다 그 소수자의 인권을 챙기는 네.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콩밥도 추천을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좀 쓰이고 그렇죠. 네. 식사는 잘 하실까? 네. 잠은 잘 주무실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뭐 이렇게 뭐 척추 건강이 좀 안 좋으시고 뭐 그럴지도 모르는데. 예, 뭐 저 중량조끼 이런 거 입었다가. 예. 네. 그러니까 뭐 포승줄이라도 한번 이렇게 채워드릴까? 뭐 아무튼 뭐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막 떠올라요. 세상에는 개연성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척추 지지용 포승줄 이런 네. 게 있으신 그 왜 저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배트맨 고쳐준 그 방법이요. 웨이트 리프터들 보시면은 이렇게 쓰는 가죽 벨트 있잖아요. 큰 거 네, 챔피언 벨트 그거 메고 예 그런 것 같은 기능을 할지도 모르겠다. 네. 대통령이 혼자서는 우산도 못 쓰시고 네. 연설문도 못 쓰시고 그런다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네.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거죠.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기 좀 신경 쓰이고 그런 애가 있으면은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네. 관심을 가지다 보면 좀 잘 해주고 싶어지고, 뭐 힘내라고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독여주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네. 또 뭐 좀 이렇게 멀어지면 자꾸 생각도 나고 그런 거잖아요. 대충 맞습니다. 예. 이런 걸 네.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람의 본성에 있는 선한 마음이죠.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이제 그 대통령의 안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그 거리에 많이 나오고 계세요. 추운데. 네. 네. 콩밥이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이면은 행진을 하시죠. 너무 불쌍하다. 뭐라도 좀 먹어라. 네, 이런 거를 집회 시위라고 하죠. 청취자 여러분, 집회 시위 한 번도 안 나가보셨으면요, 이거 끄시고 앞에 거 듣고 오세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집회 시위는 네. 민주공화국의 본성에 있는, 선한 행동이죠.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뭐 행진을 하는 것. 네. 그 경고 문구를 좀 더 세게 해야겠네요. 앞에 거를 듣기 전에 이걸 듣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방송 끄트머리 감자 이렇게 말, 아무도 듣지 마시라. 예. 근데 요즘에 집회 시위를 보면 말이죠. 가끔씩 저는 조금 답답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딱 잘라서 요즘의 집회 시위만 그런 건 아닌데. 네. 계속 행진하잖아요. 네. 행진하고 해산하고 반복되니까. 원래 집회 시위를 하는데 거기는 그게 정해진 장소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네. 제 기억에 한 90년대 후반쯤까지는 보통 각 대학의 캠퍼스라든지 신촌이나 명동 같은 데서 많이 열렸고 가끔 뭐 임진각 같은 데서도 열렸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서울 바깥에서 열린 시위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다가 점차 대학 캠퍼스 바깥으로 이제 시위 집회가 이렇게 밀려나게 됐죠. 맞습니다. 점차 나오게 됐어요. 네. 제일 큰 이유가 시끄러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끄럽다고 자꾸 항의를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 2000년대쯤 들어가지고는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네. 그리고 뭐 서울역 앞 광장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는 동대문에 있는 훈련원 공원이나 뭐 신촌백화점 있는 뒤쪽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아니면 명동성당이나 다양한 곳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청 앞은 광장이 아니었고요. 맞습니다. 차가 다니는 로타리였죠.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서는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제 기억에 아마 제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제 기억에 2002년도에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가 중학생 2명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네.
그게 서울시청 앞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본 행사를 하고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집회 신고가 됐었고요. 그때 그 경찰이 가로막아서 광화문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네. 그래도 당시에 시위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미국 대사관 앞을 행진했다. 네.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을 향해서 항의 의사를 보여줬다. 그런 거였죠. 원래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집회 시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의 외교기관들, 그 한국에 있는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네. 네. 그 집회 시위법 11조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100m 이내의 집회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그 법원 판결이 나온 게 네. 처음 나온 게 올해 6월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50m 안에서 더 이상 확산될 그 가능성이 없는 시위에 한해서 조건부로 시위를 할 수 있다. 네. 4개월 전이네요. 네. 그렇게 그 판결이 나왔지만 정말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사관 앞이라는 곳은 아예 얼씬도 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 시청 앞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내면은 네. 그 중간에 가로막혀가지고 광화문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 미국 대사관에다가 시위대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청 앞에서 광화문으로 세종로를 따라서 행진하는 그런 시위를 하게 됐던 거예요. 네. 봐라. 그 미군 범죄에 그 반발하는 우리 국민이 이만큼 있다. 너네는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고 있지만 너네가 우리 국민을 죽이는 거를 우린 좌시하지 않을 거야. 목소리를 미국 대사관에 전달을 할 수 있었죠. 네. 왜냐면은 시청 앞에서 광화문까지 그 가는 길에 딱 중간쯤에 미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얘기가 그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최초의 집회가 그 효순 씨와 미선 씨 그 압사 사건에 대한 항의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전에도 물론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는 있었고 네. 그 이후로도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집회는 종종 시청 앞에서 열리곤 했죠. 네. 그런데 대부분은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는 않았으니까. 오히려 서울 도심을 누비면서 각계 행진을 하다가 네. 한 종로쯤에서 합류해가지고 서울시청 앞까지 오고 거기서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하고 뭐 이런 게 좀 일반적인 루트였었어요. 네. 시청 앞에는 그날 집회의 목적지였던 거죠. 보통은. 또는 새만금 간척 사업할 때 네. 그때 그 반대 집회도 그 시청 앞에서 열렸는데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한 게 아니고 동대문 운동장 방향으로 오른쪽 을지로를 따라. 네, 오른쪽이 아니고 동쪽.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행진을 하다가 네. 아마 한 종로 3가쯤에서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흩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세종로를 따라서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시위 집회는 네. 미국 대사관을 타겟으로 하는 집회였다. 원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쉽게 사람들의 의도는 바뀌죠.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청와대를 향해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면 그 네. 길이 그 길이기 때문이죠. 네. 네. 2000년대에 계속 그런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는데, 네. 그때 2000년대에는 일단 그 주한미군 지휘협정, 줄여서, 네, 소파라고 하죠. 네.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는 집회도 있었고,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쌀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 농민 집회, 네. 그리고 뭐 한미 FTA에 반대하는 집회, 그런 것들이 연이어 열렸죠. 맞습니다. 미국이랑 관련이 돼 있는 것들. 예. 그런 게 계속 이어지다가 결정적으로 2008년도에 정말 대규모 시위가 열렸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네. 미국에 갔다가 일방적으로 쇠고기 시장을 내어준 것에 항의하는 네. 집회였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줄여서 촛불 집회라고. 촛불 문화제라고 하죠. 네. 그렇게 이때의 집회가 네. 그 지금 집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과 옛날에 집회를 했던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 같은 걸 해줬죠. 네, 맞아요. 그게 네. 대단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네. 그 누가 조직해서 나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네. 그렇게 거리로 나왔으니까요. 네.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차선 한두 개 점거하는 거 얘기했었는데 네. 광화문 앞 내거리 완전 점거됐었죠 당시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야 광화문 앞 내거리가 빈대. 하고 모인 보더들이 많았어요. 네. 와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저는 그런 장면을 그 월드컵 때 이후로 처음 봤었어요. 맞습니다. 네.
거의 한 3달 가까이 그 중에서 정말 대규모로 열렸던 건 한 달 반 정도지만 네. 그 집회가 열렸던 그 기간을 다 하면 거의 네. 한 3달 가까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인파가 그 한 지점에 막 몰렸던 거죠. 네. 비록 거기에는 그 광우병에 대한 그 불안감이나 뭐 혹은 뭐 단순한 반외세 정서 그런 것들도 개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그 외교와 검역의 문제를 대통령이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독단적으로 지멋대로 처리한 거에 대한 네. 그 반발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이 훈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다. 네. 네. 당시 그 집회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회적인 충격을 줬죠. IMF 체제 이후로 그렇게 대규모로 조직되지 않은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일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록 촛불 집회는 요구했던 바를 모두 얻어내진 못했지만 큰 소득이 있었죠. 네. 그게 뭐냐면은 한국 사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이만큼의 저항적인 힘이 있다. 네. 이만큼 이제 그 정부가 혹은 대통령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눈뜨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있다. 사람들 튀 나올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됐다는 거죠.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있었어요. 촛불 집회가 열린 이후 모든 대중운동의 일종의 역할 모델처럼 되면서 네. 시위 집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세종로를 행진하고 광화문을 점거하고 네. 광화문 앞을 네.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됐다는 거죠. 네. 딱 그 이후였죠. 광화문로 이순신 동상 한가운데에 뜬금없는 광장이 들어선 것이. 네. 네. 촛불 집회가 열렸던 그때 그 이후로 지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부 차원의 비리나 실책이나 이런 게 터질 때마다 그리고 각종 사회적 문제가 터질 때마다 네. 시위대는 당연한 듯이 행진만 조금 하다가 해산을 했죠. 네. 뭐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나름의 힘겨루기나 그 어떤 세를 과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결국 크게 봐서는 그 집회 내용, 그 집회가 실제로 했던 물질적인 것들 보면은 행진이 거의 전부였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죠. 원래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앞을 행진하려고 했던 그렇게 짜여졌던 시위가 지금까지 거기가 네. 중앙무대가 됐죠. 네. 이번에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그 대규모 시위가 더 많이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이 정부는 정부 출범 당시부터 군부와 정보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던 것이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국정원장이 쇠고랑을 차고 실제로 거기다가 또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 그 정부가 한 일이 실제로는 딱히 없었잖아요. 네. 네. 뭐 그냥 유가족들 염장이나 좀 지르고 TV 나와가지고 눈물 한번 흘리고 해경을 뭐 해체한다 뭐 그런 뻥이나 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다 세종로를 행진하는 식으로 딱 요렇게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요즘의 시위 집회 요즘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 조금 좀 답답하다라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요즘도 그게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있긴 있거든요. 네.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이게 시위 집회의 클리셰군요. 네.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확히는 2010년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이 클리셰가 됐다는 거는 그 집회 장소의 다양성이 좀 없어진 편이다. 네. 네. 또한 그 내용의 다양성도 많이 축소가 된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슨 그 뉴욕에 가면은 그 길거리 농구의 성지 러커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3대3 농구나 그 1대1 같은 거 이렇게 전 세계의 능력자들은 네. 스폰서를 받아서 거기에 와서 대회를 해요. 거기가 이제 메카가 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건 의미가 있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모여서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네. 다만 창의적으로 다른 링에서 벌어지는 경기도 필요하다. 네. 근데, 어제 했던 얘기와 특별히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주 무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촛불 시위 때, 네. 예, 그때에 되게 국민들이 경찰의 진압 방식이라든가 사벽 같은 거에 대해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결집이 된 현상도 있다고 봐요. 예, 네, 그렇죠. 네. 커다란 전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찰이 사람들을 거기로 오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할 수 있다. 네.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네.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게 집회 시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 목표를 향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퍼포먼스가 돼요. 네. 그런 모습에서 약간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또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네. 마저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요런 평론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전략가들이, 지략가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라. 네. 요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 퍼포먼스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전략적 퍼포먼스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전장도 바뀔 수 있다. 라는 사실까지 생각이 좀 트여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했던 얘기하고 이게 그래서 완전히 서로 다르지 않아요. 이제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이번은 권력 스캔들이라서 네. 청와대가 목적지가 맞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집회들은 다른 데서 해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좀 더 잔인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모든 물자가 서울로 올라오는 집중 현상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맞아요. 내가 어디 살까요? 내가 청송에 살아요. 네. 살아.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네. 살아. 그분들도 살고 계세요. 그러면 청송에서 모여. 네. 청송에서 모이면 퍼포먼스 효과가 안 나. 퍼포먼스 효과가 나야 되니까. 그럼 대전 가자고요. 대전. 네. 청주에서 하면 청주에 가고. 내가 청도에 살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가자고요. 네. 네. 예.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카메라는 뛰어갑니다. 지금 보도하는 사람들이 물론 집회 보도하는 사람들 엄청 고생하는데요. 네. 집회 보도를 짜는 위쪽에 국장들은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다 서울시청 앞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선 빈 공간이 전술적으로 좀 빈 구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빈 공간이 있는지는 광고를 듣고 와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입니다. 발열 없는 오버클럭 스카이레이크 1151 소켓에 잘 맞는 냉각 시스템, 견고한 방열판의 DDR4 메모리, 엄청난 멀티태스킹의 압박을 견뎌내는 대용량 SSD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일 겁니다. 큰맘 먹고 준비한 고사양 PC가 말썽을 일으키면 어쩌나, 서로 궁합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컴스테이션을 떠올려 주십시오. 호환, 발열, 전압, 레이턴시, 프리징 현상,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노력과 비용, 컴스테이션과 함께라면 안심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국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만에 해볼까요? 2주 만에? 이 최순실 건 관련해서는 어저께 저희가 이제 손희 선생하고도 잠깐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류의 말로 잘 안 되는, 번역이 힘든 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외신이 보도 안 해줍니다.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신문 지면 이런 데에 나가는 게 보통 더 비중 있는 기사잖아요. 네네. 잘 안 나가요. 네. 거의 네. 온라인판. 그러니까 온라인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원들이, 코레스폰던트들이 이제 기사를 송고를 하면 네. 그걸 보통 여과 없이 내보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낫다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전혀. 네. 그 이 건보다는 여전히 이제 외신은 북핵에도 관심이 많고 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외국에 보여지는 국격의 문제를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점이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것이 이번에 YTN의 오보로서 좀 많이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여성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알고 싶으면 뭐 고개를 들어 한국을 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안 그래도 외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 한 유저의 낚시질 때문에 그냥 YTN에 나갔죠. 네. 나라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는 논의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어요. 예. 최순실 사건이 막 외신들도 대서특필이라든지 그런 식의 보도가 최근 한국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외신을 검토를 해보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거나 큰 비중을 두어서 보도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쪽에 촉이 밝으신 뭐 트위터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연일 대서특필 이런 말씀하시고 계신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외신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대서특필은 아니잖아. 예, 지난주에 한 땡땡 신문이 AFP 통신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사건이 보도가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비중 있게 보도가 됐다라고 나갔어요. 네. 근데 그날 같은 날에 영화 감독 최승호 씨, 네. 뉴스타파에 그분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네. 그 뉴스 소식이 최순실보다 더 비중 있게 나갔습니다. 분량상으로. 그 영화가 더 외신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저도 봅니다. 저는 지금. 네. 그리고 외신에 나갔던 최순실 관련 뉴스들은 대부분 한국인 기고자가 작성한 거고. 혹은 이제 통신원 코레스폰던트들, 네. 특파원들. 네. 네. 대부분은 중앙데일리라든지 아니면은 코리아 헤럴드라든지 그런 한국에서 운영하는 한국 회사인데 영자 신문인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보도를 그대로 따가지고 인용 보도를 하는. 네. 예. 이제 슬슬 한 이번 주말쯤부터 이제 슬슬 입질이 오겠죠. 네. 외신들은 어쨌든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비중으로 보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예의주시하고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외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최순실 씨가 뭔 짓을 하고 다녔다든지 무슨 8살 난 정유라가 새신사에 뺨을 때렸다. 이런 식의 그런 거엔 관심이 없고.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꿔나갈 세상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네. 국뽕은 아무 때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사실을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서요. 네. 국뽕도 국뽕인데요. 네. 아직까지 미국에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맞아요. 사그러들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좌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K-팝 그렇게 팔고 이러면서 막 핸드폰 그렇게 팔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미국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은 사그라들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진짜. 이게 하나의 가설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80년 5월 그때는 한국에서 완전히 보도가 통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건을 독일인 기자인가? 힌츠페터 씨였죠. 네. 외국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게 한국에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외국에서 우리 국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뭔가 거기에 어떤 좀 더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뭔가 거기다가 이렇게 구원의 손길이라든지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는 어떤 그런 감각이 80년대를 보냈던 분들한테는 좀 남아있지 않나.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난 최순실 사건 이런 굉장히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이슈잖아요. 이게 외국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외신들이 혹은 외국에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지난 몇 년 전에 스웨덴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스웨덴의 국왕이 네. 콜걸들을 잔뜩 들여다가 잣잣을 했는데 네. 근데 네. 예. 잣잣. 예. 쳤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네. 그런 뉴스는 네. 한국 언론에 소개가 되지 않았었죠. 네. 우리가 스웨덴을 무시하거나 스웨덴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도 굳이 그런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당시 그 뉴스는 스웨덴 사람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면은 스웨덴 국왕이 가가지고 그걸 한 장소가 세르비아 마피아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스웨덴 경찰이 은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의혹이 그런 거였어요. 스웨덴 왕실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세르비아 마피아하고 그리고 경찰하고가 결탁을 한 형태 그런 거였는데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뉴스가 막 한국에서 9시 뉴스 같은 데에다가 커다랗게 막 나오고 스웨덴 왕이 무슨 막 그랬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뉴스는 약간 기사 클릭하면 콜걸 사진 보일 것처럼 예 그렇게 쓰였죠. 꾸며둔 그러니까, 기사들만 몇 개 있었죠. 네. 이번 주에 진심으로 국뽕을 하면 내가 맞아봐야겠다 싶으시면 검색하셔야 되는 건요. 롤드컵입니다. 아,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지난 30일에 스테이플스 센터에 있었던 롤드컵에서 T1과 삼성 갤럭시가 붙었죠, 결승에. 예, 한국팀이 우승을 했어요. 네. 저는 이게 정당한 국뽕이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국이라는 인프라가 키워낸 그렇죠. 게이머들이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강의.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프라도 좋고 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도 좋고 그리고 기업의 투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온 결과예요. 지금 저는 롤드컵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를 절대 모르겠어요. 게임계, 우리나라 게임계의 국위 선영은 훨씬 더 옛날부터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었잖아요. 네. 스타크래프트 때부터. K-팝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그렇게 억제하고 있는 그 심보도 참 끈질겨요. 그러니까 옛부터 말입니다. 국뽕을 맡고 싶으면 고개를 들어 e스포츠를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런 경사가 있었는데 이게 다 묻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얼마나 쓸쓸하시겠냐.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옵니다. 네. 앞서 지난 10몇 년 동안의 사회적 저항의 흐름들을 대충 설명을 드렸죠. 조금 전에 우린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시위 집회는 시청 광화문 요 루트로 고착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지난 10몇 년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렇게 줄기차게 행진을 해왔는데 나아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아지기는커녕 이렇게 됐죠. 지난 한 주 동안 충격적인 보도들이 마구 쏟아졌죠. 이제 우리는 8살 먹은 초등학생부터 칠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대통령 뒤에 숨은 부정한 권력자의 죄를 알게 됐습니다. 권력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간인이 아니니까 이미.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대중운동의 집회 시위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의미심장한 문장이네요. 10몇 년 동안 똑같은 길을 전진했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의 시위 집회가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걸까요? 미국 대사관을 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만일 아니라면 우리는 왜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화문 쪽으로 가다가 경찰 차벽에 둘러싸이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의문 같은 거예요. 미묘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도 이제 저희의 스탠스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곳은 청와대다. 정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구분하시되 연동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집회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들 대통령을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측은지심에서 측은지심으로 대통령께서 혼자 계시면 적적할까봐 땡빼로는 못 드려도 콩밥이라도 먹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김치에 싸서 잘 잡수시나. 확인도 좀 하고 싶고.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들? 정확히 그 마음입니다. 예. 그런데 광화문으로 행진을 하면 청와대 방향이라고는 해도 대통령이 콩밥을 먹을까요? 해봄직한 질문입니다. 예. 모든 집회와 시위에는 목표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은 우선 집회 시위의 하나의 목적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거, 같이 모이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집단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말이죠.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요. 예. 하지만 이거는 광화문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든 가능한 일이고요. 또 다른 목적도 있죠. 하나는 다른 시민들하고 섞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죠. 이런 거를 선전전이라고 하는데 집회 시위에 피켓이 동원되고 작은 소식지라든지 유인물 같은 것들이 그 집회 시위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원래 선전전을 목표로 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 피켓을 보라고 유인물도 읽어보시고 그러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시위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그 길에는 집회 시위가 일어나는 날에는 집회 참석자가 아닌 그냥 행인들이 거의 없죠. 정말로 고립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가 정말 서울의 한가운데에 있고 네. 되게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한 장소이고 그렇긴 하지만 거기를 딱 둘러서서 막아버리면 말이죠. 그 사람들밖에 안 남는다. 네,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언론에서 그 시위 집회를 보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언론 탓만 하고 언론이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곳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갔다면 굳이 뭐 카메라가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죠. 네. 집회에 관심이 그러니까 그때의 집회에 참여할 계획도 없었고 그 소식에 박지도 못했던 어떤 시민이 봐준다면? 네. 그랬다면은 만일 그 시위 집회의 목적이 선전전이었고 사회의 어떤 이런 움직임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게 더 나았을 거라는 거죠. 작년에 이제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딴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네. 저한테 카톡으로 그런 사진을 보내줬어요. 집회 사진. 뭐야? 너가 일하는 데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네. 봤더니 엄행부의 논현동 사저. 네. 네. 주변에서 집회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7호선 라인 강남에서 일하는 직장인들한테는 되게 신선한 그림이 나왔어요. 논현동에서 집회를 해?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효과가 있어 보이더군요. 물론 어제 드린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네. 4분 오열했다가 네. 잡혀갈 확률이 는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책임과 더 전술적인 판단들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더 전술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네. 여기저기로 나갈 수도 있다. 네. 잘 조직된 단위가 있다는 말이죠. 네. 단위라는 표현, 이런 말은 약간 그 운동권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물리학의 말이 아닙니다. 이 단위는. 네. 네. 한 그룹. 네. 그러니까 절친한 친구들 혹은 뭐 동료들. 네.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의 네. 단위. 네. 원피스에 나오는 원피스의 노무현 모자 쓴 친구 팔 길어지는 사람? 루피요. 예, 루피랑 또 남이는 이름 알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그 원피스 그룹 있잖아요. 네. 예. 저 집게리아 임직원 일동. 예.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가면은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소통이 좀 잘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곳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어제는 제가 넘버링 풀린 질럿 6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잘 조직된 드랍십 한 대 분량.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계 사장님하고 네. 뽀로로하고 타고 있으면 좀 그렇다. 친한 친구들의 단위. 네.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에는 택티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자 보자. 집회 시위의 어떤 목적 같은 것들 얘기하고 있었죠. 또 다른 목적도 있겠습니다. 긴급히 시정되어야 할 어떤 사회 문제가 있을 때 통치자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죠. 통치자가 그 의사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요구가 통치자가 받아들일 수 없게끔 만들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그죠? 네. 그거는 되게 경제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 사회 구조가 돌아가는 중간쯤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을 때 그 균열로 인한 비용이 시위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비용보다 더 크면 통치자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파업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슨 1만 명이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 저건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파업이 있는데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물류 이런 거 그런 데가 딱 멈춰버리면은 국가 기관 산업이 한꺼번에 딱 멈춰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파업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되죠, 통치자에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균열을 만들 때, 그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실상하고 멀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정도는 언론이 보도를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운수노조의 비정기적인 총파업 같은 거, 운수노조의 파업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도가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든 무마시키게 정부는 이제 막는 매뉴얼이 좀 생겼거든요. 네. 다만 정부와 재계에 있어서 물류노조의 파업은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다 정도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매뉴얼이 생겼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정부나 재계는
이렇게 판단을 하죠.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의 비용, 그리고 그 균열로 인한 비용, 그리고 파업을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강경 진압을 했을 때의 비용, 그렇게 세 가지를 놓고서 어떤 게 제일 싼가를 따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어쨌든 균열을 만드는 거, 이게 통치자가 받아들일 수 없게끔 만들 정도의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은 그러면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계속 세종로를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만 하면은 그걸 수습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하면은 그저 약간의 경찰력이 필요할 뿐이죠. 자주 하다 보면 싸진다. 네. 그리고 딱 구간의 교통만 딱 통제하면 나머지 서울의 교통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거든요. 즉 우리는 경찰이 통제하기 좋은 곳으로 직접 가서 시위를 하고 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네. 집회 시위가 그곳에서만 일어난다면 말이죠. 전술의 핵을 짚어드렸습니다. 네. 균열이 얼마나 크냐 혹은 커 보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우리의 의사를 들어줄지 말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네. 세종로에서 행진하는 거는 전술적으로만 보자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시위 집회는 아니에요. 세게 말하는 것 같은데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아니에요. 안에서 집회하시는 분들도 그런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예. 앞에서 모두 발언하는 정치인들 튀어나왔을 때 그 불만이 극적으로 표출되죠. 네. 빨리빨리 그만두고 행진하자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서 그런 소리 한다고요. 너네 사진 찍히라고 집회해주는 거 아닌데. 네. 그 뜻에는 그런 함의가 숨어 있는 거죠. 네. 물론 그 시위대가 몇만 명씩 되고 규모가 엄청 컸을 때 그거 자체로 어떤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네. 그건 왜냐하면은 이만큼의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 규모인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여론이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전술적으로 정말 그 시위 집회가 청와대로 행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면은 광화문을 통해서 가면은 병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네. 뜬구름 잡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뜬구름 잡는 상상력을 때로 동원해야 될 때가 있죠. 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네. 인왕산을 등산해라. 간첩이에요? 10,000명이 등산해라. 다 같이. 그럼 큰일 나겠다, 진짜. 그러면 유혈 사태가 날 거요? 그러겠네. 그렇지만 예. 만약에 50만 명, 60만 명이 모인 곳에서 가자는 사람 10,000명 있죠? 네. 그럼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위험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네. 근데 10,000명이 진짜 순수한 의도로 등산하면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막걸리를 먹어. 북한산의 노인네들처럼 김치를 입에 물고 계속 나가는 거야. 네. 편육을 싸우죠. 네네. 그 편육은 참 맛있겠네요. 편육은 등산 가서 먹어야지. 네. 근데 이제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하면 그 이동 경로가 항상 일정하고 똑같으니까 그 중간에 경찰 차벽만 딱 세워놓으면은 땡이거든요. 쉽게 행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동 경로를 딱 틀어막을 수가 있어요. 저녁쯤 됐을 때 집회 참석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저는 이제 다른 도시에서는 집회 시위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많이들 참석을 하세요. 네. 그분들을 이제 가끔 보수 언론에서는 전문 시위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전문 시위꾼이라는 분들이 한 5시만 되면 다 집에 가요. 차 끊길까봐.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프로들은 퇴근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네네.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근데 저희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지금 여기도 전문 시위꾼이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네, 이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네. 저는 퇴근합니다. 혹은 야근 전용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네. 영화 히트맨 47 이런 것을 보시면 이제 전문 시위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참가자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경찰들이 시위대의 뒤쪽을 막죠. 막아요. 그리고 앞쪽에서 살짝 길을 터줍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10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 경찰의 전술이 거의 매뉴얼적으로 딱 있어요. 몇 시쯤에 트이겠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안국역적으로 살짝 길을 트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쪽으로 가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안국동 사거리 쪽으로 다 같이 걸어가요. 그래서 꼭
박진 전 의원의 사진과는 개안을 맞아요. 제가 진짜 100%래.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경복궁 앞을 지나서 이렇게 그 율곡로를 따라서 걷게 되는데 광화문 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율곡로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맞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안국동 사거리 정도까지 가면 그러면 그때 눈앞에 딱 보여요. 뭐죠? 모든 길에 사방의 모든 길에 두텁게 네. 경찰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뒤쪽에도 진압 경찰이 대기하고 있고요. 완전 포위가 된 상황이죠. 네. 풍문여고에서 저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고등학생인가? 아니죠. 예, 대부분의 폭력 진압은 거의 이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네. 집회 규모가 큰 경우에는 경찰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위대 쪽에서 먼저 물리적인 도발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폭력 진압을 시도하지 않아요. 거의 뭐 결코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돼요. 네. 이게 그 단지 법규와 매뉴얼 때문만은 아니고요. 시위대가 경찰보다 훨씬 많으니까. 불리한 전장에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네. 제대로 다이다이 까면 시위대가 막 몇천 명이고 경찰이 뭐 많아봤자 한 1200명 그러면은 뒤지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찰이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막 그래서도. 당연합니다. 네. 그런 때는 경찰이 가만히 있고 대체로. 그리고 그냥 그 길을 막 틀어 막고 그 이제 움직임을 막고 그러는 정도로만 하는데 근데 집회 대오가 흩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숫자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대오를 좁은 골목으로 유인해서 포위를 딱 하면은 그냥 그 집회 그 시위대는 완전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이죠. 네. 제가 2011년이었나 언제 이제 밤새 한번. 네. 결혼 후에 이렇게 밥 못 셀 텐데. 한번 죽어라. 예. 누려보자. 그래가지고 집회에 좀 나갔는데. 갈 때마다 새벽이 되면 저는 풍문여고 앞에 있어요. 결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영 모르겠는 사람인데 구두 신고 뛰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막 들고 막 뭐든지 하다 보면 새벽에는 풍문여고 앞에 있어요. 거의 거기에서 항상. 이제 보던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죽은 논의를 하는 거죠. 풍문여고 앞쪽에 보면은요,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그 차 못 들어가는 쇳덩어리 있죠.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앞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주말 차 없는 거리에 써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앞쪽에 놓고 길을 터자. 그러면은 경찰들이 오다 돌아갈 것이다. 그런 농담 맨날 차 없는 거리 옮깁시다. 이래가지고 가게 갖다 놓고 경찰을 속이는 그를 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농담을 주고받고 실제로 옮겨요. 그러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게 정해졌을까? 누가 정했을까? 나 시위대인데 나 정한 적 없고 시위대들이 이걸 정하느라 논의하는 모습도 별로 못 봤다. 논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지만 그 결론을 내는 사람들도 별로 못 봤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시위나 집회를 하는데 어떤 통합된 뭐 주최 측이라든가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로 이루어진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단 하나 택틱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전술이라고 생각하면 전술은 어마어마하게 넓게 봐야죠. 지구본을. 어디서 싸울까? 어쨌든 좁은 길에서 그렇게 포위가 됐을 땐 말이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요. 경찰 안 속들으니까요. 잡는 거리라고 세워놨는데. 그것은 바리케이트 역할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휙 뛰어넘어가요? 그렇게 포위 상황이 되면 경찰이 진짜 때려요. 실제로 때려요. 그럼요. 일단 그 집회 참가자가 그럴 때는 이제 안국역 땡땡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죠? 몇 가지 지난 시간에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똑같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새벽에 안국역으로 갔다, 안국동 사거리로 갔다. 그럼 김밥 천국을 이용하셔야겠다. 아니면은 또 이제 딱 안국역에서 인사동 길 쪽으로 빠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 투어리스트 센터가 있어요. 거기 싹 들어가도 됩니다. 거기서 북경어를 해라. 하야. 그래서 저 땡대 백화점의 봉투는 하나씩 꼭 챙겨놔라. 텍스 리펀드 외쳐라. 가슴속에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그걸 빼면서 연마하였던 중국어를. 정 모르겠으면 정말 믿으세요. 텍스 리펀드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경찰이 진압 명령이 떨어지면은 진짜 뭐
집회 참가자가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특별히 불법적인 혐의가 없더라도, 막 잡아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경찰이 나쁘네. 네. 라고 욕만 하면 끝일까? 경찰이 나쁜 애라고 욕할 수 있어요. 경찰이 나쁘고 우린 욕할 수 있으니까. 예. 다만 승리한 것 같진 않다. 예.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거는 싸움에서 지고 나서 쟤네가 나쁜 놈들이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사실 경찰은 말이죠. 그냥 공무원이에요. 아니면은 그 병역 복무를 대신하는 그냥 청년들. 그 사람들은 그냥 근면하게 일을 한 거죠. 적을 분석하고 있네요, 이제. 네. 만일 집회 참가자분들이 신고된 집회 시간에 맞춰서 해산을 했다면 경찰도 마음 편히 퇴근을 했겠죠. 뭔가 허전하긴 했을 거예요. 네.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들에게 오르가즘을 허락하지 마라. 네. 그래. 엄청난 집회인 것처럼 하면서 재빨리 해산해버리는 거예요. 플래시몹. 네. 그게 진짜 그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에 주로 때리고 맞고 하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니까요. 네. 그 동일한 진압 상황이 반복이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시위대를 막 욕하면서 저거 쟤네들 봐라 저거 그 막 밤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시위한다. 막 무슨 막 경찰이랑 싸운다. 네. 막 그러면서 전문 시위꾼이라고 막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냥 경찰을 욕하면서 저거 봐라. 저 경찰 폭력 경찰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욕하는 사람들. 이렇게 양쪽 모두는 각자의 정당성, 각자의 존립 근거를 가져가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그 집회로 인해서 무슨 이득이 있었을까요?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 저 안쓰럽고 측은하게 쓸쓸하게 있는 저 대통령한테 콩밥을 챙겨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치자가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끔 하려면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다른 곳을 누비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 10몇 년 전쯤까지 그랬던 것처럼 대학로, 명동, 신촌 등등을 행진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고립된 장소에서 경찰들이랑 싸우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달라진 게 뭐냐면 10몇 년 전쯤에 그때 막 신촌이나 명동 이런 데서 그 집회가 열렸을 때는 정말 집회 인원이 많아봤자 한 200명 막 그랬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 나옵니다. 네. 또 하나는 이건 그냥 전술적인 건데요. 이거는 저랑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들이랑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딱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합시다. 비밀이래요? 예. 서울 꼭 담으세요? 예, 서울 도심에 근사한 장소가 두 군데 있어요. 어디요? 한 곳은 그 한남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랑 겹치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곳은 마포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를 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출퇴근하는 길인데요? 예. 저 같은 이제 한남이 한남대교에서 올림픽대로 따라가잖아요. 네. 네. UMC님 뿐만이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출퇴근 시간대에 그 길을 이용을 하죠. 네. 그 길이 출퇴근 전용 도로라고 봐도 돼요. 거의. 맞습니다. 이 두 곳은 서울에서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아니지만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교통이 몰리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이 두 지점에서는 차들이 기어가요. 네. 명절날에 그 고속도로 막히는 것 마냥 꽉 막힙니다. 네. 딱 그 시간에 이 두 곳을 틀어 막으면 서울 도심의 교통이 전부 마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운수노조가 모든 인프라를 다 동원해야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두 곳을 점거는 하지 마세요. 한남대교 남단이랑 마포대교 북단입니다. 네. 이 두 곳을 잠깐이라도 점거를 하면 우리 방송국 직원들은 퇴근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세상에 커다란 일이 닥쳤다고 느끼겠죠. 네. 그리고 만일 시위대의 목표가 사회 구조에 약간의 균열을 내는 거라면, 그래서 막 대통령을 좀 아껴드리고 보살펴드리고 하는 거라면, 뭐 콩밥도 챙겨드리고, 네. 그런 게 목표라면, 청송의 자연도 감상하고, 네, 그러면은 물리적인 폭력이 없이도 목적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곳을 점거하지 마세요.
예. 검사님, 판사님, 저는 점거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서울의 몇몇 군데에 네. 차 한 대가 네. 그냥 길막을 하면은 네. 그리고 그걸 누가 와서 치우지 않으면은 서울 전체의 교통이 마비되는 스팟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몇몇 스팟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얘기예요. 광화문에서 조금만 눈길을 돌려보면 서울 도심에 이런 핫플레이스가 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곳, 그리고 마포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로 빠지는 곳.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뭐 무슨 이렇게 그 차도를 점거하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막 땡빼로데이 선물 주고받기 이벤트 같은 거. 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국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합니다. 서울의 교통이 마비된다니까요. 그리고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죠. 맞습니다. 예,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 뭐 가래떡 먹기 행사 같은 거. 네. 거기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 방송국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합니다. 그 유영상 PD님이 예. 이 사무실 안에서 울고 계시겠죠. 집에 가야 되는데. 정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유면상 PD의 유일한 대처법은 우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남대교랑 마포대교에도 인도는 있거든요. 네. 인도는 있는데 거기를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 그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들이 다 쳐다봅니다. 네. 왜냐면은 운전자들은 거기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인도에서 만일 피켓을 들고 보여준다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매우 효율적으로 피켓 시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교통량이 막 많은 그 출퇴근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집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 마포대교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서가지고 네. 피켓을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쭉 들고 있으면은 그것도 그림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그 몇 명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예. 그래도 그 경우에는 집회 신고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하고 1인 시위로 하는 거는 집회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다 네, 1인 시위. 맞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 신고 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어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네. 어떠한 위치냐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쩌다가 이제 그 시내에 한번 나왔는데 서초동에 한번 구경 갔는데 대법과 대검찰청 앞에 늘 샌드위치 하신 분들이 계시다. 네. 그분들은 신고 안 하셔도 거기서 계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도 항상 계세요. 네. 가장 최근에 마포대교에 사람이 꽉 찬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럼요. 우리 모두 봤습니다. 불꽃놀이. 불꽃놀이입니다. 연행 안 해가죠? 맞습니다. 안 해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봅니다. 이런 얘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1599. 무르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핫플레이스를 찾아라. 네. 이게 무슨 테이스티 로드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때론 그래도 될지도 모릅니다. 맛집은 줄을 서 있거든요. 네. 줄 서 있는 시민들은 집중력이 가장 좋은 인간입니다. 심심한데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배고파서. 네.
그리고 누가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창의력을 발휘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른 위치는 거기에요. 신사역 주변 클럽 아레나라고요. 요즘 한국에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에서 신고가 되죠? 집회 신고가 만약에 됐어요. 네. 강남서장이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이러고 그냥 전결 이러고 버렸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집회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강남대로를 내가 청구할 수 있게 됐어. 네. 근데 그게 새벽 시간이야. 네. 오. 클럽 아레나에 앞에 금요일 밤이 되죠? 2차선이 막힙니다. 네. 맨 앞에 차선은 지금 발레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슈퍼카들, 머슬카들. 네. 나머지 한 차선은 택시들. 네. 경찰이 그거 긁으면 큰일 납니다. 경찰이 거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뭐 강남서에 어리버리한 사람들 들여다가 뭐 하겠죠. 네. 네.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경찰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경찰의 비용을 늘리고 균열을 더 잘 보여달라. 네. 지난달 27일 날에 보수 언론으로 알려진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7.5%로 추락을 했고 우리 국민 42%는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날 기록한 17.5%의 지지율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10% 지지율로 떨어진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1일 역시 보수 언론으로 알려진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9.7%.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IMF 이후 김영삼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맞습니다. 김영삼은 이것을 자초했죠. IMF를 떠넘기면 될 걸 자기가 받으면서. 네. 네. 이 경우에는 뭘 자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 1일 날에 여론조사를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대구 경북의 대통령 지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서 8.8%를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7.3%가 대통령 하야에 동의한다고 하였고요. 네. 80.9%가 인적 쇄신으로는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대통령 하야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명 중 4명은 내각 교체나 비서진 교체 같은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27일 날의 여론조사도 이미 한번 바닥을 친 건데 불과 5일 만에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 방송이 나오는 이번 주말에는 또 어디까지 또 내려갈지 모릅니다. 네. 사실상 지금 지지 기반도 무너졌고 정권의 토대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권력은 여전히 작동을 하죠. 네.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요. 네. 대통령은 여전히 군대와 경찰을 동원할 힘이 있고 군 통수권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론이 아무리 이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도 버티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외롭고 슬퍼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측은지심. 지금쯤 그분이 홀로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이불 속은 위험해 이러면서 아니 이불 속이 아니죠. 이불 바깥은 위험해 이러면서 네. 그렇게 누워가지고 마음과 마음 믿음이라는 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국가 하나의 생물 생명체 이러고 계실 것 같단 말이죠. 그 주문 같은 거 아닌가요? 그 드래곤 슬레이어 같은 거 쓰는 주문 아닌가요? 네. 뭐 그러고 계실 거 생각하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자꾸 챙겨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 의상비로 20억 원을 뜯어가지고 네. 2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혀드렸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측은하고 그래가지고. 그럼요. 그건 예. 진짜 불쌍해요. 예, 대통령한테 좀 이렇게 콩밥이라도 좀 먹여드리고 싶고. 네. 좀 이렇게 뭐 손목에 은팔찌라도 채워드리고 싶고. 네. 다 그런 게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네. 기독교에 보면 또 기독교. 예. 네. 부흥이라는 개념이 있죠. 부흥. 네.
부흥. 네. 꽃향기를 맡으며. 네. 네. 예.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꾸 부흥회 같은 그런 걸 열면서 네. 부흥이라는 개념을 네. 양적 팽창 뭐 그런 개념. 그럼요. 예, 그런 식의 뜻으로 쓰고 있지만 네, 맞습니다. 원래 부흥이라는 그 단어의 국어 사전적인 정의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라는 뜻이에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하야라고 읽습니다. 어제는 네. 어제는 광동어로 하더니 예. 오늘은 부흥이에요. 네. 히브리어로.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외국어 지식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는 네. 부흥하다라는 뜻뿐만 아니고 네. 정신을 되찾다, 건강해지다, 그리고 생명을 얻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정신을 되찾다라는 거는 정신이 나갔는데 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지금 멀쩡하지 않으니까 멀쩡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인 거죠. 이러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뜻을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신을 되찾으시고 네. 건강해지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부흥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대통령의 부흥을 바라는 네. 오늘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손이상 선생이셨습니다.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마지막 5분에 논리가 너무 완벽해서 네.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이 부흥된 기분입니다. 네. 많은 제보들 가운데서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과 관련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올 때 네. 그 아실 청취자들이 많이 TV 앞으로 달려가셨어요. 네. 우리 출연자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그 측은지심. 얼마나 못생기게 보일 것인가. 걱정하면서. 다들 TV를 보셨어요. 그때 순간 시청률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포털의 인기 검색어 순위가 너무 이상해서 네. 이걸 제보해 주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몇 개의 화면을 받았는데 이 방송이 나가던 당일날은 그 시간은 보통 이제 밤 시간 되면은 유럽에서 축구를 하기 시작하죠. 네. 리버풀과 브로미치의 경기가 있던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포털을 보면 리버풀 브로미치 경기 중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네. 그게 시간 증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이슈 이 방송을 한참 전 국민이 보고 있었을 때 1위 황우스리에, 2위 노홍철, 3위 백남기 농민, 4위 725의 로또 당첨번호, 5위 유희열의 스케치북, 6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랬어요. 네. 그것도 이상했어요 사실. 웬만한 TV 프로그램에 스타 한 명 인터뷰를 해도 이렇게 바로 1위 올라와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TV의 힘이라는 게 바로 몇 분 뒤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라져요. 백남기 농민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1위는 황우스리에. 심지어 같은 시간에 다음에 인기 검색어 9위는 런드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죠? 새로 런칭한 프로그램입니다. 세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모여서 빨래를 하나요? 네. 이게 온스타일 채널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게 바꿨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네. 대통령을 만들어준 언론은 보수적에다가 갑자기 진보적으로 굽니다. 네, 네. 대통령이 만들어준 미디어는 아직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랬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등을 돌리는 모습을 이번 주 내내 이제 지난주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근데 등을 돌렸다는 거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 대통령, 불쌍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이지 나머지 살아있는 권력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등을 돌리는 거죠. 권력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다음 권력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디 잊지 말아주시고요. 손희상 선생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균열은 우리가 낸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결정타는 우리가 먹여야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공이 어디에 있는가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JTBC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검찰한테 넘어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럼 지금 공은 이제는 누가 결정할 차례인가? 앞으로의 역사는 그게 쓰여질 거예요, 아마. 네. 우리는 길거리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길거리의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있는 그 야당 원내대표 얘기 듣지 마시고요. 국감에서 최순실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뉴스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손희상 선생님이 강조하신 대로 전술적인 움직임은 무엇인가 요 말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가 대치됩니다. 네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어제 한 얘기 오늘 뒤집는. 어제는 리뷰를 위한 온건한 방송. 어제는 실제로 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민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으로도 국민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병사로도. 네. 근데 바깥에서 보면 우리 아놀드 슈왈제네거 주지사가 요새 나오는 광고 있죠? 어떤 거요? 그 핸드폰으로 뭘 누르면 지겹게 보고 누가 있죠? 막 죽는. 네. 전장에 나와 있는 병사 노릇을 국민이 주인으로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장을 움직이는 장군으로서의 노릇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국민이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시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되는 이야기지만 대치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었던. 지금까지 이상평론의 뜬구름 잡는 소리 집회 꼰대들과 함께했던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 한 반발 쉬었다가 200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혹시나 그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고민이라도 얘기하고 싶으셨다. 이런 분들의 사연을 많이 기다립니다. 네. 선물은 그 사연 당첨되신 분이 방송 와주신 분들보다 훨씬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의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무거운 기재를 꼭 찾아내고 그걸 함의된 사연만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요. 네. 그냥 사연이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보내주시면은 그 뒷일은 저희가 합니다. 우리 게스트들이 뭐 되게 중요하고 무거운 얘기만 하나요? 그렇죠. 매일 아무 말만 하는 사람들 우리 고정인데 제일 자주 나오는데 네 편안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연과 그리고 실제로 와주시는 분들의 함성과 함께 200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과 유엠씨 이상조 물러갑니다. 다다음 주에 직접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